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코아빠 아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모두의 예상대로 9월 최고의 선수를 뽑는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손흥민을 포함해 후보에 이름을 올린 선수들은 총 7명입니다. 맨시티의 훌리안 알바레스, 웨스트햄의 제로드 보엔, 울버햄튼의 페드로 네투,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 토트넘 허스퍼의 손흥민, 뉴캐슬의 키에런 트리피어, 아스톤 빌라의 올리 와킨스가 그 후보들입니다. 이들 중에 과연 누가 9월에 선정하는 이달의 선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시나요? 저와 여러분의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손흥민 선수겠죠.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9월 한 달간 가장 많은 득점인 6골을 넣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분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응당 9월에 손흥민 선수 다음으로 많은 득점인 5골을 넣고 게다가 1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해 공격 포인트에서 손흥민과 동률 6개를 이룬 홀란드 역시 후보에 있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통계 분석 사이트 스코커에서 게재한 SNS 포스팅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득점과 도움을 합친 공격 포인트 상위권 선수들이 대부분 이번 9월의 선수 후보에 올랐지만 맨시티의 엘링 홀란드와 아스날의 부카요 사카는 들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이 정도로 홀란드의 후보 탈락은 공격 포인트 관점에서 봤을 때 다소 의외인 것은 맞습니다. 오히려 팀메이트인 훌리안 알바레스는 2골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해 총 4개의 공격 포인트만을 달성하고도 당당히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공격 포인트 숫자만으로는 후보 선정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것은 손흥민 선수가 6골을 넣은 것이 후보 선정에서 매우 큰 부분임은 명확하지만 단순히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체 왜 홀란드가 이런 좋은 기록을 가지고도 후보에서조차 탈락했는지를 다른 선수들과 비교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가 9월 한 달간 보여준 6골이 갖는 좀 더 깊고 큰 의미에 대해서 알게 되었기에 이번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최근 제가 손흥민과 홀란드를 비교하는 경우가 잦은 것 같은데 당연히 홀란드에게 무슨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공격 포인트 생산과 스트라이커라는 포지션에서 최상위 선수이기에 톱클래스 선수들을 가늠함에 있어서 훌륭한 대조군이 되기 때문이니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오해는 없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9월 이달의 선수에 관한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홀란드가 노미네이트에서 탈락한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크게 3가지 정도로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골이 승점 획득해 주는 기여도입니다. 득점은 상황에 따라서 역전 결승골, 역전골, 결승골, 동점골 등 여러 가지 이름을 명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득점들 속에서 무엇이 가장 값지냐고 정의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각자의 판단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교적 의견이 하나로 수렴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 추가골이라고 하더라도 4대0으로 앞서고 있던 팀이 5대0을 만든 한 골과 1대0으로 앞서고 있던 팀에서 2대0을 만들어주는 추가골은 그 의미가 같다고 보긴 힘들다는 것에는 분명 대다수가 동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축구팬들이라면 결승골이나 동점골 또는 선제골이 그냥 일반적인 추가골보다는 더 승리에 있어서 기여도가 큰 골이라는 것에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홀란드가 9월 한 달 동안 넣은 5개의 득점 중 팀을 승리로 이끈 결승골은 과연 몇 골이나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단 한 골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고 있던 상황에서 팀을 구원하는 동점골은 몇 골이나 있었을까요? 역시 단 한 골도 없습니다. 그럼 경기의 유리함을 이끌어준 선제골은 있었을까요? 역시 없습니다. 홀란드가 넣은 5골은 모두 팀이 이미 앞서고 있던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득점한 골들이었습니다. 단 홀란드가 기록한 1개의 도움은 선제골을 어시스트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팀의 동료로 후보에 오른 훌리안 알바레스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는 총 2골과 2개의 어시를 기록했는데 한 골은 선제골이었고 다른 한 골은 동점골이었습니다. 또한 2개의 어시스트는 1개는 동점골 어시스트였고 다른 하나는 역전 결승골 어시스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요도 면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공격 포인트들이었습니다. 이렇다면 9월 한 달 동안 단 3골만 넣어 공격 포인트가 홀란드의 절반밖에 안 되는 제르드 보엔이 후보에 오른 것이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약간은 설명이 됩니다.
보인이 넣은 3골들은 선제골, 동점골, 선제 결승골들로 각각 이루어져 있습니다. 분명 공격 포인트 자체는 적으나 골이 갖는 경기의 기여도에서는 높은 퀄리티를 보여준 것이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경기에서 전반적으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다고 해도 분명 이달의 선수를 수상하기에는 객관적인 지표에서 많이 부족해 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손흥민 선수는 어떤 골이었나요? 손흥민 선수가 넣은 6골 중에는 동점골이 무려 3골, 선제골이 1골이 있습니다. 번리전에서 선제골을 먼저 내주었지만 지고 있던 상황 속에서도 조급해하지 않고 침착하게 환상적인 칩슛으로 동점을 만들었죠. 그리고 아스날전은 2골 모두 끌려가던 상황에서 나온 동점골들이었습니다. 특히 두 번째 동점골은 추격을 했지만 사카의 페널티킥으로 인해 다시 스코어가 벌어지며 자칫 토트넘의 사기는 바닥 끝까지 가라앉고 반대로 상대에게 분위기를 완전히 내어줄 수 있는 상황 속이었지만 단 98초 만에 스코어를 동률로 만들어주었던 너무나도 값진 동점골이었습니다. 그곳이 아스날의 홈인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 골들의 값어치는 더욱 묵직해집니다.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멀티골을 넣은 토트넘 선수는 역사상 손흥민이 유일할 정도니까요. 그 압도적인 상대의 응원과 더비라는 경기의 중요도에서 오는 중압감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무려 2번이나 그것들을 극복해냈던 골들이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손흥민의 6골 중 5골은 모두 원정에서 나온 골들입니다. 역시 대단하십니다 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이유를 추측해 보겠습니다. 그 공격 포인트를 올린 상대가 누구였냐라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후보에 오른 울버햄튼의 네투의 경우 3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는데 그중 2개는 당시 리그 7위 크리스탈 팰리스였고 나머지 1개는 강팀 리버풀을 상대로 기록한 어시스트였습니다. 기여도 면에서도 추격 어시스트 1개, 선제골 어시스트 1개로 좋은 편이죠. 그리고 기록에 남지는 않았지만 울버햄튼이 대여 맨시티를 잡을 때의 선제골은 측면을 드리블로 완전히 붕괴시킨 후 후빙 디아스의 자책골을 만들어낸 네투의 활약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런 네투가 후보에 올랐다는 것은 강팀을 상대로 엄청난 퍼포먼스를 펼쳐 보인다는 것이 분명 큰 가산점으로 적용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풀럼, 웨스트햄, 노팅엄 포레스트를 상대로 공격 포인트를 달성해 9월에는 빅 6팀을 상대한 기록이 없는 홀란드는 다소 불리한 판정을 받았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처럼 어느 팀을 상대로 득점했느냐도 분명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 같은데요. 다 아시는 것처럼 손흥민의 6골 중 절반인 3골은 아스날과 리버풀을 상대해 만들어낸 골들이었기 때문에 그 의미는 더욱 크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를 추측해 보겠습니다. 바로 역할의 변화입니다. 훌리안 알바레스가 홀란드를 제치고 후보에 선정된 이유 중 하나는 그가 기존에 자신이 뛰었던 공격수의 자리를 벗어나 현재 케빈 데브라이너가 부상으로 자리를 비운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를 메꿔주었고 그 자리에서 단순히 땜빵 수준이 아니라 환상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플레이의 활약을 넘어서 팀 전체의 위기를 역할 변화를 하면서도 커버해주고 있다는 것이 매우 큰 가중치를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후보에 오른 리버풀의 살라의 경우에도 비록 동일 포지션에서 뛰고는 있지만 이번 시즌 자신의 역할을 득점보다는 플레이 메이킹에 주력하며 9월에만 2골 2개 어시스트와 더불어 무려 11번의 기회 창출을 만들어냈죠. 팀이 필요할 때 기꺼이 그 역할을 수행해 줄 수 있는 살라의 능력 역시 칭찬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역시 손흥민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손흥민은 해리 케인이 팀을 떠나고 비어버린 9번의 자리를 당초 기대했던 히샬리송이 채워주지 못하자 9월부터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나서기 시작했고 그 기간 동안 9월의 프리미어리그 최다골인 6골을 터뜨렸습니다. 팀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주 포지션을 벗어나 새로운 자리를 완벽하게 커버해주는 선수는 손흥민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게다가 현재 리그 무패 행진을 달릴 수 있게 만들어준 선수는 후보군에서 손흥민이 유일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손흥민 선수가 6골로 가장 많은 골을 넣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달의 선수가 되어야 한다라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골의 승리 기여도, 상대한 팀의 레벨, 팀을 위한 새로운 역할서와 같은 다채롭고 중요한 요소들까지 적용시킨 후보 선정 이유고 그렇기에 가장 유력한 후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외에 언급되지 않은 선수들을 살펴보자면 트리피어의 경우 4개의 도움으로 공격에서 팀에 매우 큰 기여를 했고
그것과 동시에 수비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주며 최근 리그 3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달성하는 것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한 마지막 후보인 와킨스의 경우 4골 1개의 도움으로 공격 포인트를 5개나 올렸고 특히 첼시를 상대로는 결승골을 넣더니 강팀 브라이튼에게는 해트트릭을 달성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7명의 후보가 모두 9월 한 달간 뛰어난 활약을 선보인 선수들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비교를 위해 언급되었던 홀란드 역시 월드클래스 공격수임이 분명하죠. 하지만 9월로 기간을 한정해놓고 본다면 개인적으로 손흥민을 넘어서는 선수는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공식 계정이나 스카이스포츠 계정에 달리는 댓글들 분위기도 손흥민 선수의 수상을 이야기하는 팬들의 비율이 체감상 가장 높았습니다. 이상은 전문가 패널들의 의견, 각 프리미어리그 클럽의 주장들 의견, 마지막으로 팬들의 투표가 10% 반영되어 선정됩니다. 비록 높은 비율은 아니지만 많은 팬분들이 손흥민 선수를 응원해 주셔서 이달의 선수 4회 수상을 달성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역시 I guess.